기관은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계 장치예요. 내연기관, 외연기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 내연기관에는 실린더 내부에서 이 연소 물질을 연소시켜서 동력을 얻는 기관이에요. 가솔린, 디젤 가스, 제트 기관 이런 걸 하는 게 내연기관이라는 거고요. 실린더 외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은 실린더 내부, 실린더 외부에서 이제 연소 물질에 의해서 동력이 발생되는 기관, 증기기관이 있는데 이거를 외연기관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내연기관과 외연기관이 이 열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기계 장치의 주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엔진의 형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배기량이 증가한다. 그럼 출력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쉽게 앞서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동일 조건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동일 조건일 경우에 이 배기량이 높을수록 출력이 증가하는데 이 배기량이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 강에서. 이 배기량은 폭발이 일어난 실린더의 총 크기를 말씀드려요.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차를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8기통에 4000cc의 차량이다. 그러면 500cc의 실린더가 8개 있구나. 이 배기량이 크다 보니까 폭발의 크기가 커져요. 그래서 이 고출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폭발이 큰 만큼 쭉쭉 이 출력 상태 나오는 그런 힘이 더 크다는 거기 때문에 여유 있는 운전이 가능해져요. 이제 차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셨죠? 그죠? 그래서 또 엔진의 속도, 그리고 즉 실린더 내에서 이제 폭발 횟수가 이제 줄어들어요. 빵빵 터지는 게 너무 빈번하게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폭발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매우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배기량이 크면 출력이 증가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원리, 중간중간 왜 이 배기량이 크면 왜 출력이 증가하게 되냐, 그리고 고출력을 얻을 수 있음으로써 운전도 이제 장거리 운전도 가능해지고 운전을 하는 이제 힘이 쭉쭉 나오기 때문에 운전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배기량,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대배기량이라고 하죠. 배기량을 많이 이렇게 하는 차량을 많이 선호를 해요. 왜냐면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지금. 그쵸? 근데 여기서 이 배기량이 크다 보면 뭐가 돼요? 같은 힘을 내더라도 연료가 더 많이 들죠. 그쵸? 연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출력, 이 연비에 대해서도 요거랑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더 있기는 한데 이거는 안 써야 되겠다. 그거는 뒷부분 가서 출력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출력이 되는 이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게 있으면 더 크게 출력이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저출력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밑에 이 직렬 엔진이 주류가 되고 V형 엔진이 주류가 되고 수평 대양 엔진이 주류가 되고 주류가 되고 이 수평 대양 엔진 180도의 V형 엔진 이렇게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실린더 수와 배열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쭉쭉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죠. 제가 근데 이렇게 바로 한번 넘어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직렬 엔진, 그리고 V형 엔진, 수평 대양 엔진, 이거는 큰 중요성을 못 느낄 법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속칭 정말 빈도수가 너무 적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가감히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번에 내연기관의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실린더 수와 배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어서 아까 8기통에 4000cc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똑같게 이 실린더 수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실린더 수가 하나면 단기통,
그리고 3, 4, 6, 8, 12 이렇게 해서 기통수가 나눠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살짝 언급드렸던 실린더 배열, 직렬형, 수평형, 수평 대양형, V형, 성형, 도립형, X형, W형, 그리고 우리형, 동네형, 바보형.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런 개그에 웃어주시지 마세요. 버릇 나빠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가끔씩 이렇게 던질 테니까 그냥 정말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쾌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생각으로 수업에 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밑에 사용 연료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화 방식에 따른 분류. 사용 연료에 따른 분류는 가솔린, 디젤, LPG가 있는데 이거는 큰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바로 점화 방식에 따른 분류를 말씀드리고요. 여기에는 전기 점화 기관, 압축 착화 기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점화 기관은 이 혼합가스에 전기적인 불꽃으로 빵 하고 점화시키는 기관이고요. 압축 착화 기관은 연료를 분사하면 압축열, 이 압축 점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 누르는 거죠. 압축을 쭉쭉 시킴으로써 그 압축 거기서 생기는 열에 의해서 막 작화가 되는 기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중요 표시를 하고 싶은 앞에서 2강에서 배웠어요. 연력학적 사이클에서 이제 정적 사이클, 오토 사이클이죠. 뭐가 됩니까? 부피가 동일합니다. 정압 사이클, 디젤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정압, 압력이 동일해요. 사바테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문제에서 앞에 2강 문제에서도 제가 달아드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적 사이클이 어떤 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용적, 부피가 동일할 때 연소되는 가솔린 기관. 정압 사이클, 압력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일정한 압력 하에서 연소되는 저속 디젤 기관. 사바테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거는 일정한 용적과 압력 하에서 연소되는 고속 디젤 기관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간단하게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설명드리고요. 다음 거 기계학적 사이클에 따른 분류입니다. 사용정 사이클 기관. 여기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 사이클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배기의 4개 작용을 피스톤이 사행정, 크랭크 축이 2회전하여 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관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림은 제가 따로 올려드릴 거예요. 아니면 올려드리지 않더라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 3강의 3-1 부분이에요. 이거는 3강은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래서 3강의 첫 번째 부분에 문제 부분을 다룰 때 이 부분과 이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 대한 그림을 관련된 문제에서 제가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그림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흡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대기와의 압력차에 의해서 혼합기가 이제 유입이 돼요. 거기서 이제 흡기 밸브가 열려 있고, 흡기 밸브가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가 빨려 들어오죠, 그죠? 근데 배기 밸브는 닫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흡입 행정이 뭐다?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공기 들어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공기가 들어와. 나 진짜 그림 못 그리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렇게 얘가 흡기 밸브야. 흡기 밸브가 열렸어. 그럴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배기 밸브는 닫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슉 들어오는 게 뭐다? 이게 뭐예요? 흡입 행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압축 행정을 갈게요. 압축 행정은 뭐다? 둘 다 닫혀 있어요.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압축이 돼요. 근데 압축되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문이 다 닫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닫혀 있다? 살짝 지웁니다. 아이고 살짝 지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둘 다 문이 닫혔죠, 그죠?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예를 들어 압축이 쭉쭉 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는 이거는 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는 우선 쭉 눌러줘요. 이 부분에 쭉 눌러주는 거니까 압축이 되죠, 그죠? 이 압축이 되는 과정을 압축행정. 흡배기 밸브는 모두 닫혀 있어요. 방금 그려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폭발이 있어요. 폭발. 동력행정이라고도 하죠.
폭발. 빵! 빵! 이렇게 터져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엄청나게 생기죠. 그래서 동력이 발생한다. 힘이 발생한다고 해서 폭발행정 또는 동력행정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배기행정이 있죠. 배기행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어주고서 너무 잘 그리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기서 생겼던 아까 폭발 동력이 생겼죠. 동력행정, 폭발행정. 거기서 생겼던 행정에 의해서 배기밸브를 통해서 어떻게 슉 나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연소된 가스를 밖으로 내보낸 행정이 무엇이다? 배기행정이 된다는 거 그림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는 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 알아두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행정 가겠습니다. 피스톤이 상사점, 하사점, 상사점을 운동하는 걸 1행정, 한 번의 행정이라고 그래서 1행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밑에 흡입행정, 압축행정, 폭발행정, 배기행정 4가지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대로 가겠습니다. 흡입행정이 뭐다? 흡기 밸브가 열리고 공기가 유입되면서 배기 밸브는 닫혀있는 상태. 압축행정은 어떻게? 지금 배기 밸브랑 흡배기 밸브라고 하죠. 흡입 말도 안 나와 이제 여러 번 찍었어요. 지금 3번째 찍는 중이라 마비가 되고 있어요. 입이 마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난 열심히 할 거야. 여튼 흡배기 밸브가 모두 어떤 상태? 닫혀있는 상태예요. 흡배기 밸브가 아시겠죠? 그 다음 폭발행정이 무엇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부 행정 가스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도 높아지면서 이제 계속 누르면 어떻게 돼요? 빵! 이렇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점화가 되면서 빵 터져요. 그렇게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동력행정이랑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 그리고 배기행정 아까 말씀드렸죠? 흡입 밸브는 닫혀 있고요. 배기 밸브는 열리면서 안에 있던 연소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 그 행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2행정 사이클 기간 갑니다. 2행정은 무엇이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4가지의 작용을 피스톤 2행정에 마치고 이 두 가지의 행정, 2번의 행정 왔다 갔다를 2번만 함으로써 크랭크 축이 1회전 한 번만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까는 4행정이라고 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각자 나눠져 있었지만 이거는 4개의 작용을 어떻게 2행정만에 끝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행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2행정에 상승행정과 하강행정 2가지가 있다. 상승행정은 무엇이냐? 피스톤이 상승을 해요. 올라가면서 압축함과 동시에 흡입 포트가 열리면서 혼합기 유입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하강행정 어떻게? 배기공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가스가 이제 배출이 돼요. 배기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배기행정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흡입되어 있던 혼합기가 연소실 유입되는 것까지 같이 병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4번째 연소실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소실은 무엇이냐? 피스톤 헤드와 실린더 사이에 형성이 되고요.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고 에너지 절약,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뒤에 문제를 풀면서 약간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짚기는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 여기선 연소실의 구비 조건. 우리 뭐 문제 1, 2, 3, 4, 5 이렇게 나와서 고르는 거 이제 아시죠? 그죠? 그런 거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골라야 돼요. 가나다라에서 다 나오잖아요. 사지선 다형이라고 하죠. 사지선 다형. 거기서 이제 하나 맞은 것은, 하나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딱 3가지 나와 있네요. 이렇게 3개 주어지고서 하나 틀린 거를 나오겠죠. 3가지가 맞는 거니까 하나 틀린 거 고르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본인이 문제를 만드셔야 됩니다. 3개만 나왔잖아요. 3개. 그럼 3개는 맞는 거, 하나는 이상한 그런 내용을 집어넣음으로써 틀린 내용을 고르세요.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돼요. 문제 보자마자 감사합니다. 이게 120도로 인사를 드려야 돼요. 90도로 인사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소실 구비 조건에 압축 행성 시 혼합가스 와류가 잘 돼야 되고요. 화염 전파 시간을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열되기 쉬운 돌출부를 두지를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하나를 그냥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연소실 내에 표면적은 최소가 돼야 돼요. 표면적의 최소화 하나만 적어주세요. 표면적의 최소화라고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근데 이 세 가지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세 가지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연소실까지 해서 이제 3-1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마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실린더 블럭, 실린더 헤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캠축도 들어가고 밸브도 들어갈 거예요. 조금 단어가 어려워져요. 밸브 들어가면 이제 모나미 쌤이죠. 모나미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게 있어요. 뭐 밸브 간극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밸브에 대해서 조금 더 저 또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밸브의 간극이나 밸브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 모나미 선생님의 수업을 이 동영상 한번 봐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1 설명이 끝났고요. 문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